복잡한 바이오 투자 도대체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오늘은요, 바로 그 핵심 전략 하나를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치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엔진에 투자하는 거죠. 네, 바로 이 문장.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모든 걸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비유죠. 글로벌 VC부터 거대 제약사까지, 그러니까 소위 똑똑한 돈이라고 하죠. 이런 돈들이 바이오 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관점의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마디입니다. 이게 그냥 이론에 그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알테오젠이나 레고캠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이 회사들이 조단위 기술 수출에 성공하면서 이 플랫폼 모델이 얼마나 강력한지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말 그대로 잘 만든 엔진 하나가 기업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넣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이 엔진이라는 게 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하나의 구체적인 회사를 예로 들어서 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원리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좀 더 깊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케이스 스터디, 바로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이 회사가 딱 그런 케이스예요. 단 하나의 핵심 플랫폼 기술, 이걸 가지고 여러 신약 후보 물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진짜 말 그대로 신약 개발 공장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곳이죠. 좋습니다. 그럼 에이프릴 바이오라는 엔진을 힘차게 돌리는 그 심장, 바로 SFA 플랫폼이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SFA 플랫폼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이건 약이 우리 몸속에서 효과를 내는 시간을 아주 길게 늘려주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약효가 훨씬 더 오래가게 만드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원리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먼저 치료용 단백질, 그러니까 신약이 있겠죠. 여기에 SAFA라는 특수한 연결고리 같은 걸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결고리가 우리 피 속에 엄청나게 많이 떠다니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에 탁 하고 달라붙습니다. 이 알부민이라는 게 원래 우리 몸에서 꽤 오랫동안 돌아다니거든요. 바로 이 알부민에 올라타서 일종의 버스를 타는 거죠. 덕분에 약물이 쉽게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오랫동안 약효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환자 입장에서는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기존의 바이오 의약품들은요, 반감기라는 게 짧다는 게 문제였어요. 반감기가 뭐냐면 약 성분이 우리 몸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짧으니까 약효가 금방 떨어져서 주사를 정말 자주 맞아야만 했죠.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SFI 기술을 적용하면 이 반감기를 최대 2주까지 확 늘릴 수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매일 맞던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 심지어 한 달에 한 번 맞는 걸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환자 편의성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똑똑한 엔진이 과연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 이게 또 중요하겠죠.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뭘 만들어냈느냐가 핵심이니까요. 한번 보시죠. 에이프릴 바이오는 바로 이 SAF 플랫폼 하나로 두 개의 아주 중요한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들이요, 글로벌 제약사들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아버렸죠. 바로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덴마크의 룬드백, 그리고 미국의 에보뮨, 이런 굵직한 글로벌 제약사들한테 기술을 수출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히 돈을 벌었다, 이걸 넘어서요. 이 SFA라는 기술의 가치를 세계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받았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두 계약의 잠재적인 가치를 다 합치면요,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원이 넘습니다. 이 숫자 자체가 SFA라는 엔진이 단 두 개의 결과물만으로 얼마나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과학적인 가능성이 진짜 돈이 되는 현실로 바뀐 순간이죠. 자, 그럼 이런 기술 수출 계약이 회사의 실제 살림살이, 그러니까 재무제표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돈의 흐름을 한번 직접 따라가 보시죠. 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극적인데요. 보세요. 2022년, 2023년까지만 해도 계속 적자였잖아요. 연구개발에 돈을 계속 써야 하니까요. 그랬던 회사가 2024년 예상치를 보면 갑자기 큰 폭의 흑자로 확 돌아섭니다. 바로 그 기술 수출 계약금 덕분이죠.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봐야 합니다. 아직 약이 시장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상장한 지 겨우 2년 만에 오직 그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받은 계약금만으로 흑자를 냈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빠르고 강력하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를 내다봐야겠죠?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어떤 기회들이 있고 또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균형 있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에이프릴 바이오의 기업 가치를 더 끌어올릴 만한 이벤트, 소위 말하는 모멘텀은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파트너사들이 진행하는 임상 결과겠죠? 룬드백이 임상 2상을 시작하고 에보뮌의 임상 2회 이상 결과가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큰 변수가 될 거고요. 또 유한양행과 함께하는 파이프라인이나 다른 후보 물질들의 추가 기술 수출 가능성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동전의 뒷면처럼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역시 파트너 의존도입니다. 이제 공은 룬드백과 에보뮌에게 넘어갔거든요. 이 회사들이 임상을 잘 끝내고 상업화까지 성공시켜야만 에이프릴 바이오도 남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니까요. 만약에 임상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그 외에도 신약 개발이라는 과정 자체가 워낙 험난하니까요. 임상 실패라는 근본적인 위험,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같은 분야는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는 점, 이런 것들도 당연히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 하나에 회사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바로 이 바이오 산업이잖아요. 정말 고위험 고수익의 세계죠. 이런 시장에서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혹시 실패하더라도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기술 엔진, 즉 플랫폼을 갖는 것. 이게 어쩌면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가장 똑똑하게 가치를 쌓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